그러니까 제가 상정세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이 납세자가 억울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또 국세청의 어떤 그 부당한 과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국세청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러한 결정서를 내고 하는 것을 모르고 그러지 않고 있다. 알면서 그렇게 한다. 알고 한다는. 그러니까 이거 고의다라는 거죠. 고의. 모르고서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냥 설명을 해준다거나, 그렇구나. 내 수정할게. 이러면 된다. 고의라는 겁니다, 이게. 그럼 이 고의가 한두 사람이냐, 그게 아니다. 이 조직 전체가 곧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국세청의 이 조직 전체가 이 고의로서 이렇게 한다는, 누구를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국민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국민으로부터 부당한 세금을 부과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당함을 이야기하는데도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가렴주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국민을 괴롭게 하는 거다. 국민을 힘들게 하는 그 이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이상이다. 그럼 그럼 문제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고 판단을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시다. 국세청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는 이거보다 더 했으면 됐지 더 약해지지는 않는다. 그러면 이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자.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것을 수정하고 이것을 고치려고 하면 그 원인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원인이 바로 뭐냐 하면은 제가 그 어렸을 때 배웠을 때 거래사항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거래사항의 법칙. 이게 거래사항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이 거래사항의 법칙이 악화는 이건 한글로 쓰겠습니다. 일단은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이걸 한자로 쓰겠습니다. 악화는 양화를 여기 오는 거니까, 그죠?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말은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악화는 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악화, 양화. 그럼 이 구축한다라는 말은 구축하는 것은 이걸 구축한다니까 이 구축한다라는 것은 빌드업이 구축한다. 우리 건물을 구축한다면 빌드업이죠. 빌드업입니까? D인지. 근데 요 구축은 뭐냐 하면은, 요 한자 말을 하자면은, 드라이브 아웃입니다. 드라이브 아웃. 내버린다. 안에서 밖으로 내버린다. 이 안에서 밖으로 내버린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악화는 양화. 그러면, 구축한다라는 건 드라이브 아웃이니까, 이야기가 됐죠. 그러면 이 악화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악화 양화를 그럼 악화 양화는 동전의 양대비니까 한 번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근본위 제도라고 있었습니다.
근본위 제도. 근본위 제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근본위 제도라는 것이 옛날에 화폐는 금이었다. 그러면은 금이 크기가 예를 들어서 금의 크기가 100g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100g의 현재 시세가 100g의 시세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100만 원이죠. 그러면 정부에서 화폐를 관장을 하니까 이 100g에 24돈, 24K죠. 24K가 100만 원의 시세가 간다는 거예요. 100만 원의 시세가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금을 100g을 딱 무게를 달아가 24K로 해가지고 100만 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탁 이렇게 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정부에서 요 금이라는 것을 18K로 해가지고 18K는 24K에 몇 분의 몇입니까? 75%입니다. 75%. 그럼 요 18K로 해가지고 100g 100만원 숫자를 이렇게 딱 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탁 이렇게 됐다. 이렇게. 그러면 또 14K로 해, 14K. 14K가 되면 24K에 한 60% 정도 됩니다. 14K로 해가지고, 60% 해가지고, 100g, 100만원. 예. 그러니까, 24K로 똑같은 명목 가치가 100만원이고, 18K 가지고 100만원이고, 14K로 해가지고 100만원. 이렇게 세 개의 돈을 찍어냈다. 그렇게 이렇게 찍어냈을 때 요 양화는 뭐냐면은 실질 가격과 명목 가격이 있겠죠. 이 명목 가격은 100만원 아닙니까? 그죠? 이 100만원. 실질 가격과 명목 가격이 실질 가격이 크거나 같으면은 실질 가격이 명목 가격보다 실질 가격이 크거나 같으면은 이거는 양화다. 양화다. 그런데 요 반대적으로 요 실질 가격이 A라고 명목 가격이 B라 하면은 실질 가격이 명목 가격보다 적을 때 요거를 악화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100만원짜리인데 시중에 24K와 18K와 14K가 화폐가 유통된다고 할 때 내가 물건을 사면은 어느 돈을 주겠습니까? 네? 24K를 주겠습니까? 18K를 주겠습니까? 14K를 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이 금이 똑같은 가격이 24K는 내가 가지고 있고 14K를 시중에 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버린다. 즉 다시 말하면 시중에는 14K만 돌고 있으니 나머지 14K나 18K나 이것은 시중에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드라이브 아웃 구축한다. 네? 그런데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요렇게 해서 갔을 때 이 어떤 조직이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것이 어떻게 굳이 이게 화폐만 이런 게 있겠느냐.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자꾸 습관이 되고 편한 것만 찾고 개인이나 단체나 이렇게 가다 보면 자꾸 이것이 어떤 조직이든지 악화가 된다. 안 좋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안 좋게 되는 것을 안 좋게 자꾸 되니까 안 좋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따끔씩 감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침색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계속적인 어떤 그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아까 저게 이 국세청의 이 조직에서 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제재. 이 조직에 대해서 어떤 것이든지 이 여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곳이 있어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은 미꾸라지가 많이 있고 하는 곳에 메기를 한 마리 이어나면 미꾸라지가 계속적으로 메기라는 것이 어디가 있기 때문에 겁이 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미꾸라지가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바다의 축양장에서도 고기가 힘이 부치부치할 때는 거기 문어 몇 마리를 이어놔 버리면은 고기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도 뭔가가 견제하는 이 조직에 대해서 국세청 자체가 아니고 외부에서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견제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견제를 받지 못했다. 그럼 국세청만이 그랬느냐?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고, 조직, 검찰도 마찬가지고 모든 조직이 지금 이래 돼 있다는 겁니다. 모든 조직이 이래 돼 있으니 방금처럼 이것들이 국민을 괴롭힌다. 국민을 괴롭히는 것이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게 뭐였습니까? 한비자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나는 괜찮겠지 하지만 그게 아니다. 어느 순간은 내가 괜찮겠지 하는 것이 모든 국민에게 이것이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걸 침어라 그런다. 침어. 침어. 국민을 갖다가 그 사냥하는 산짐승을 사냥하듯이 물에 물을 빼가지고 고기 잡이를 하듯이 침몰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이 오래 돼가지고 이러한 악화가 양화를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악화 안 좋은 것만 자꾸 쌓이고 양화가 없어지는 이 상황이 이러한 것에 견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견제가 없이 자꾸 생기니까 호랑이가 없으니까 산돼지가 많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예? 그 견제하는 세력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것. 그럼 이것을 견제하는 세력이 누구냐? 국세청이 국민을 무서워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럼 이것을 견제하는 세력이 정치다 이 말이에요. 정치. 이 정치가 제대로 된 정치가가 나와가지고 이 세력을 견제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지금 현재 정치라 그러면은 정치의 대표적인 데가 누굽니까? 국회의원들이 아닙니까? 이 정치가 실종된 지가 20-30년이나 됐다 이 말이에요. 20-30년이 이 정치가 실종이 되다 보니 여기를 통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러한 과세가 있으면, 이러한 과세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은 정치, 국회나 이쪽에는 대통령이나 이쪽에서 이러한 사항을 알아가지고 여기에 대해가 인사권이나 이렇게 뭐라 할 줄 알아야 돼. 너가 이래가 되겠나 이래가지고 여기 끊임없는 어떤 그 주의를 준다든지 감사를 한다든지 제재를 가해야 된다. 이게 안 된다. 그럼 또 여기서 또 하나가 뭐냐 하고 하면은 이 정치가 문제지. 법원도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법원이 문제냐? 방금처럼 이러한 부당한 과세를 했을 때 이 국민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결국은 법원에 가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내가 억울하다 이렇게 하실 때 이 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지 않는다. 전에 제가 말씀했다시피 그 양도소득세 3층과 4층이 똑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고등법원도 이걸 기각시키고 대법원도 그걸 기각시켜버렸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법원도 이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 납세자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지 않았더라고요. 왜 법원이 납세자의 의정? 그러면 정치가 왜 그렇게 되느냐?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 밥그릇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법원은 왜 그런? 법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함과 동시에 이러한 법에 대해서 세밀히 살피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없고 또 이러한 것에서 납세자의 이 어떤 국민의 이것에 대해서 한번 들어주려고 한다면 이 법원의 판사도 부담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상황이 자꾸 생기니까 결국은 국민이 침어가 된다. 침어. 수탈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수탈이라는 그냥 수탈이 아니고 국민이 산짐승이 사냥꾼에 의해 가지고 사냥을 당하듯이 강물에 있는 물 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을 빼가지고 물고기가 그렇게 잡히듯이 이렇게 침몰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여기서 제대로 해주지 않고 여기서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그 결과가 이러한 침몰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국세청뿐만 아니고 고용, 노동부도 그렇고 검찰 모든 기관이 다 그래요.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더욱더 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국민이 어디 가서 국민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거냐? 정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법원 가서도 더욱더 아니다 말입니다. 그럼 정치인들 존중을 받고 법원에 가면은 법정에 가서 앉아있으면 법관이 이래 들어오면은 전부 다 기립합니다. 기립. 존중을 받으면서도 자기들이 여기에 대한 일을 안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국민이 침어가 받는,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이 침어가 된다. 침어. 그럼 이 침어의 결과가 어떠하냐 말입니다. 그러면은 침어가 됐을 경우에 결과가 어떠하냐 이 말입니다. 결국은 이렇습니다. 침어. 이것은 어짜에 숫자변이 있으면 고기잡이 할 겁니다. 그럼 이 침어의 결과가 되면 결국은 이렇게 수탈이 당하게 될 경우에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하면은 망국이 된다. 망국.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망국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망국의 서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말도 못하고 우리가 자기 주관이 없고 남의 뭡니까? 노예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노예. 노예가 된다 이 말이에요. 침어가 되면 바로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 나라가 없어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식민지가 된다. 남의 식민지. 우리가 일본한테 식민지 됐다 이 말. 식민지 되는 것이 뭐 때문에 식민지 된 줄 알아요? 그것 자체가 제대로 되는 판결을 해야 되는 그 당시에 판사 자체가 제대로 판결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망국의 길로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침어가 되고 한참 되고 나면은 침어가 되니까 백성들이 괴로워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게 되고 거기에 이렇게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점 나라가 심각해진다 이 말이에요. 침어가 되니까 결국은 제대로 된 정의가 있지 않고 결국은 나라가 쇠하게 되고 나라가 쇠하게 되면 남한테 뭐랍니까? 잡아먹히 뿌린다 이 말입니다. 망국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망국이.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까 제가 국세청이 이런 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모르고 그래 하질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왜 이 정치나 법원이나 이런 쪽에서 법원의 판사들이 얼마나 법관들이 얼마나 법의 보호를 받습니까? 그걸 누구도 그러한 보호를 받고 자기가 사회적인 존중을 받으면은 이걸 자기의 의무는 해야 된다는 그거 안 하고 정치하는 사람들 마찬가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행정기관들이 국민을 침해한다는 거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나라가 어떻게 해서 시하고 어떻게 해서 망해가는 조금 더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어차피 지금 시한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떤 조선이 어떻게 해서 조선이 건국했으며 조선이 어떻게 해가지고 흥망성쇠를 긋고 나간 것에 대해서 약간의 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약간 조금 흥분을 했다 하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다음에는 자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들어도 됩니다. 안 들어도 되고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좋다 안 좋다 나쁘다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 그런 것인데 세련되지 못하고 제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한번 다음에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예.